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해외 주식 투자의 필수 관문이죠. 바로 양도소득세. 여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핵심만 딱 알면 투자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 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 또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합법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아는 게 실제 수익률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그 핵심 전략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네, 그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DR이라고 하죠. 그 해외 기업 주식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요. 그리고 해외 상장 ETF 이런 것들을 팔아서 연간 총 합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죠. 그게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현된 이익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은 없어요. 네. 250만 원 기본 공제 이게 있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양도차익 계상할 때 환율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양도차익 계산식이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 이렇게 하고 거기에 22%를 곱하는데요. 이때 양도가액이랑 취득가액이 단순히 주가 변동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 변동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실제로 원화로 환전한 시점이 아니고요. 주식을 사고 판 결제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른 날짜가 아니에요. 결제일 기준 환율이라 이게 매매 시점이랑 달라서 어쩌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다음으로 ETF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료 보니까 똑같이 해외 지수를 따라가도 어디에 상장됐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와, 이건 정말 핵심적인 차이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 전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테마 ETF 있잖아요. 이런 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22%가 아니고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연간 이자나 배당 같은 다른 금융소득이랑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그냥 일반 해외 주식처럼 똑같이 22%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뭐냐면요. 만약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좀 높다. 예를 들어 24%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해외 상장 ETF의 22% 단일세율이 국내 상장 ETF의 배당소득세, 특히 종합과세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적의 ETF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ETF 선택이 달라진다. 야, 이건 진짜 놓치기 쉬운 포인트네요. 그럼 세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 나온 손익 상계라는 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가요? 네, 아주 유용한 절세 전략 중 하나죠. 같은 해에 여러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랑 손실을 서로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주식에서 1,000만 원 벌고 B 주식에서 500만 원 손해봤다면요. 이걸 합산하면 순이익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물론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하기 전 금액이고요. 합쳐서. 그럼 이익 난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손실 중인 주식도 잘 활용하면 이게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연말에 좀 몰아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서 또 흔한 함정이 바로 그 타이밍 문제입니다. 그냥 연말에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중요한 건 매도 체결일이 아니고요. 실제 돈이 오가는 결제일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결제일까지 한 2, 3영업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정말 임박해서 팔면 이게 다음의 실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제일 기준.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다음으로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좀 궁금하네요. 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 단가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아시겠지만 10년간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중자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수중자가 주식을 팔 때 최초 매수 가격이 아니라 이 높아진 증여 시점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증여 시점의 정확한 가치 평가 문제라던가 나중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세금 문제라던가 고려할 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금액이 좀 크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이게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서서 좀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의 일부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세금을 그럼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처럼 5월 31일이 만약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 그러니까 6월 2일까지 연장되고요. 신고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만약에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거나 직접 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거래 내역을 직접 다 합산해야 하니까요. 평소에 거래 기록이랑 환율 같은 걸 좀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게 단순히 뭐 피할 수 없는 비용 이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내 손에 쥐는 수익률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런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250만 원 공제 활용하는 거, 손익상계 타이밍 맞추는 거, 또 내 소득에 맞는 ETF 선택하는 것까지 와, 생각보다 고려할 게 정말 많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금을 그냥 비용이 아니라 어떤 전략의 한 요소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정확한 신고를 위한 기록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해외 주식 세금의 핵심 내용과 또 여러 전략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많은 투자자들이 보통 목표 수익률을 딱 달성했거나 아니면 연말에 임박해서 매도를 결정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논의한 그 기본 공제 250만 원이나 손익상계 같은 이런 세금 규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연중 특정 시점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익 실현이랑 손실 확정을 조금씩 나눠서 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더 세금 효율적인 매도 리듬 같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